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러면 아키텍처는 구조를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사 가는 집에 그 구조가 어떤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방은 어디에 있고 안방의 크기는 얼마나 되고 부엌은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부엌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거실은 어떻게 생겼고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뭐 이사 가서 뭐 어떻게 가구들을 배치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설계도 같은 거 아니면 평면도 같은 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아키텍처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을 때 이 소프트웨어는 한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십 개, 수백 개의 기능을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보세요. 한글 프로그램은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문서 작성하는 기능만 한 개만 있어요? 아니죠. 이 안에는 수없이 많은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이라는 이 메뉴를 눌러봤을 때 뭐 세문서다, 호환문서다, 뭐 XML 문서다, 뭐 불러오기다, 뭐 저장하기다, 뭐 PDF로 저장하기다, 뭐 인쇄하기다, 미리 보기다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쭉 들어있어요. 편집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고요. 보기라는 메뉴에 들어가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쭉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더라도 그 안에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요소들 간의 그 관계를 표현하는 그 시스템 구조체, 그걸 보고 우리가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하는데 사용자들이 요구한 그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능 넣어주세요.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고 저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기능들을 싹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지금 아래 한 것처럼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기능은 어디다가 집어넣을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나 혼자 개발자 혼자서 이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랑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랑 서로 의사소통해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게 우리 평면도예요, 평면도.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큰 방은 누가 쓰고 작은 방은 누가 쓰고 그 다음 작은 방은 누가 쓰고 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거는 이해관계자들의 하나의 이제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기능을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한 개의 기능들을 다 만들어요. 이런 기능들을 한 개를 보고 우리는 모듈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우리가 종류별로 묶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엑셀에 보게 되면 함수가 있죠. 그 함수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함수가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잖아요. 그 함수들을 종류별로 전부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재무 함수다, 뭐 날짜 시간 함수다, 수학 함수다, 통계 함수다, 뭐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텍스트 함수다 하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런 모듈들을 각각의 이제 기능별로 그렇게 종류별로 이제 묶어놓은 걸 보고 우리는 컴포넌트라고 하죠. 컴포넌트. 그리고 이 전체를 보고 우리는 라이브러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분할을 할 건지 그 분할하는 방법, 그리고 분할된 그 모듈에 할당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할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수십 개, 수백 개 이제 이런 모듈들이 있을 때 이런 모듈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파일이라는 메뉴에는 어떤 것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편집이라는 메뉴에는 어떤 걸 집어넣을 건지, 삽입이라는 메뉴에는 어떤 기능들을 집어넣을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할 때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가지고 한다고요.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의 기본 원리요. 기본 원리에는 모듈화라는 것도 있고요. 추상화라는 것도 있고 단계적 분해라는 것도 있고 정보 닉도 있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각각의 요소들 간의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시스템 구조체. 그걸 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하더라. 우리가 건물로 봤을 때 뭘 얘기한다? 설계도, 평면도 그런 걸 보고 얘기하더라.
자, 첫 번째 이제 모듈화라는 거요. 이 모듈화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 그리고 시스템의 수정 및 재사용, 그리고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용이하도록 우리가 모듈을 나눠야 되겠죠. 해서 시스템 기능들을 모듈 단위로 나누는 걸 보고 우리가 모듈화라고 합니다. 해서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나 개발할 때 사용자들이 이제 요구한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한 개 한 개를 모듈 단위로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그 모듈 단위로 어떻게 나눌 거냐. 그 나누는 걸 보고 우리가 모듈화라고 해요. 그때 이제 모듈의 크기를 너무 작게 나누게 되면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해서 나중에 그 모듈 간의 통합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모듈의 크기를 너무 크게 나누게 되면 개수는 적어요. 개수가 적어서 이제 통합 비용은 적게 들어요. 통합 비용은 적게 드는데 이제 모듈 하나 개발할 때 모듈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개발 비용이 이제 많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인쇄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 인쇄하는 기능에도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쇄하러 이제 특정 프로그램에서 인쇄하는 그런 메뉴가 있을 때 인쇄에 들어가게 되면 프린트 선택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쇄 범위 설정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인쇄 미리 보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하나의 모듈로 만들 거냐, 아니면 작게 세분화시켜서 만들 거냐, 그렇게 이제 특정 기능을 모듈 단위로 나누는 걸 보고 우리가 모듈화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듈의 단위를 적당한 크기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 성능 향상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모듈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오류가 생기거나 뭔가 업데이트할 게 있을 때 우리가 수정하기 쉬워야 돼요. 그리고 재사용도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유지 관리 같은 것들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모듈 단위로 나눠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모듈화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상화요. 추상화라는 거는 불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요. 필요한 부분만 강조해서 모델화하는 걸 보고 우리가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화라는 거는 문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먼저 설계를 해요. 설계한 다음에 차례대로 이제 세분화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걸 보고 우리가 추상화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그 시스템과 유사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 추상화의 이제 유형에 보게 되면 이제 과정 추상화라는 것도 있고 데이터 추상화라는 것도 있고 제어 추상화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정 추상화라는 거는 자세하게 이제 수행 과정 같은 것들은 정의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전체적인 그 흐름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설계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과정 추상화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추상화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그런 속성이나 용도 같은 건 정의 안 해요. 정의 안 하고 데이터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추상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벤트 발생의 정확한 절차나 방법 같은 것들은 정의 안 하고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제어 추상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추상화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먼저 설계해요. 설계하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세분화시켜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추상화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 분해요. 자, 단계적 분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는데 거기에 이제 인쇄 기능이 있어요. 인쇄 기능. 그 인쇄 기능을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인쇄 기능에서 어떤 기능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걸 이제 구체화시켜서 분할하는 기법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쇄 기능에는 뭐 프린터를 선택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쇄할 페이지, 몇 페이지 인쇄할 건지, 몇 페이지를 인쇄할 건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쇄 범위를 내가 따로 지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쇄하기 전에 미리 보기 그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확대 축소해서 복사할 수 있게 확대하고 축소해서 인쇄할 수 있게끔 그런 배열 조정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게 이제 단계적 분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단계적 분해라는 거는 상위의 중요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하위 개념으로 점점 구체화시켜 분할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단계적 분해라고 합니다. 이런 단계적 분해는 니클라우스 워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제안된 그런 하향식 설계 전략이에요. 그래서 얘는 소프트웨어의 포괄적인 그런 기능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구체화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이 됐든 자료 구조가 됐든 이런 상세 내역은 가능한 한 뒤로 미뤄서 진행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단계적 분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은닉이요. 정보 은닉이라는 건 숨겨져 있는 걸 보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엑셀 함수 보세요. 엑셀 함수 중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값만 찍어주면 지가 알아서 표준 편차를 다 구해줘요. 그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어떤 형태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 몰라요. 그리고 그 엑셀에 들어있는 함수들은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죠. 그래서 모듈 내부에 포함된 그런 절차가 됐든 자료 그런 것들은 정보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듈이 접근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정보 은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은닉을 통해서 모듈들을 독립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모듈이 만약에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돼도 다른 모듈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시험을 하거나 유지보수가 용이해요. 이게 정보 은닉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약 있죠. 감기약도 알약 있잖아요. 알약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딱딱한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 말고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캡슐 안에는 여러 가지 약의 성분들이 있죠. 그 안에 이제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약을 먹으면 아, 감기가 낫네. 그것만 알고 이제 우리가 약을 복용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정보 은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설계, 하위 설계요.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 전체적인 설계 단계 있죠. 그 설계 단계를 상위하고 하위하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상위 설계는 아키텍처 설계하는 거, 예비 설계한다. 그렇게 이제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하고요. 얘는 이제 시스템 전체적인 그 구조를 이제 설계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상위 설계라고 해요. 그때 이제 세부 목록에 보게 되면 이제 구조, 어떤 구조로 만들 거냐, DB는 어떻게 할 거냐,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게 상위 설계고요. 하위 설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다른 말로 모듈을 설계한다, 상세 설계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제 실제 설계 대상이 되는 게 시스템 내부의 구조, 그리고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게 우리 하위 설계예요. 여기에 이제 세부 목록에 보게 되면 이제 컴포넌트 어떻게 할 거냐, 자료 구조는 어떻게 할 거냐,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 쓸 거냐, 그런 것들이요. 그게 이제 하위 설계요. 그래서 상위 설계, 하위 설계하고 얘네들을 막 섞어놓고 상위 설계에 해당하는 거 골라내라, 하위 설계에 해당하는 거 골라내라,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고 이게 뭐에 관한 설명이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품질 속성이요. 이 품질 속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요구하는 그 수준의 품질을 이제 유지하고 보장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품질 평가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놓은 거, 그걸 보고 얘기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스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측면이 있고, 아키텍처 측면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때 이제 시스템 측면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아키텍처 측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보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설계 과정이요. 얘는 이제 순서가 정해진 거니까 이 순서 기억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설계 목표를 이제 설정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이제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듣고 그걸 이제 분석해서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의 설계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타입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타입 어떻게 할 거냐, 서브 타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아키텍처 패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이제 선택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 한글에서 메뉴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주 메뉴가 있고 서브 메뉴가 있죠. 그거 이제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패턴 적용이요. 얘는 이제 시스템 타입 결정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아키텍처 설계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서브 시스템 구체화 시켜야죠. 그래서 서브 시스템의 기능이 됐든 아니면 서브 시스템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검토는 말 그대로 검토요. 설계 목표가 됐든 요구사항이 됐든 그런 것들이 만족하냐 안 하냐, 그렇게 이제 아키텍처 검토하는 걸 보고 우리가 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 과정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협약에 의한 설계요. 얘는 이제 컴포넌트를 설계할 때 클래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세한 걸 보고 우리가 협약에 의한 설계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컴포넌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명세하는 거, 그걸 보고 얘기해요. 그때 이제 명세에 포함될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행 조건이라는 게 있고, 결과 조건, 불변 조건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행 그러면 얘는 이제 오퍼레이션이 호출되기 전에 참이 되어야 할 그 조건을 보고 우리가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 조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수행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 수행 후에 만족되어야 할 그 조건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불변 조건, 그럼 변하면 안 된다. 그거죠. 얘는 이제 오퍼레이션이 이제 실행되는 동안 항상 만족되어야 될 그 조건이요. 그래서 명세에 포함된 조건에는 선행 조건, 결과 조건, 불변 조건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중간중간에 이제 순서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듈화가 뭔지, 추상화가 뭔지, 단계적 분해가 뭔지, 정보 은닉은 뭔지, 그런 것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